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입니다. 일단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한 주에 관해서는 FOMC 의사록 공개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협상 결과까지 정말 굵직한 이슈들 이번 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시장에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한참 하회하는 지표로 나온 상황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의 개장은 역시나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군에 대한 전략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생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가파른 하락분을 조금씩 회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이 오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좀 뜨겁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관련한 소식들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오프닝 이슈부터 실시간 속보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인사를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월요일 저녁 함께할 마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의 신세계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요즘 장들 좋습니다. 예, 오늘부터 월요일날 또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뭐 더 좋은 것 같고요. 뭐 여튼 뭐 날씨도 쓸쓸해지는데 월동 준비하셔야 되겠죠. 오늘 또 월요일 잘 보고 이번 주는 어떤 그림인지 좀 정확하게 찝어드리면서 이번 주 대응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안에서 카리스마 하면 또 선재 마스터인데, 네, 오늘 의상이 정말 한껏 그 카리스마와 터프함을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요. 네. 마스터님. 뭐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날씨가. 그래서 그냥 잡히는 대로 입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상뿐만 아니라 월요일장을 아주 확실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전략도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또 인사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32분 정도에 지나갈 시각인데요.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금요일장은 반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선 다시 또 하락하면서 2757.50포인트 선 0.5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의 저점보다는 지금 좀 반등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락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은 다시 1% 넘는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7,0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7,091.75포인트로 1.32%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지난주 금요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면서 소폭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16430달러 선으로 0.1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입니다. 이날 2%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하루 동안에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 이후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33.5달러 선으로 0.9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76달러 후반대에서부터 지금의 가격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죠. 현재는 71달러도 깨진 채 70.86달러 선으로 0.89%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현재 부근의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위주로 더욱더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흐름이었죠. 지난주에도 나스닥 위주로 또 기술주들이 부진하면서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었고 다시 오늘장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도 마이너스 0.1로 나오면서 월가 예상치보다 또 한참 하회에 한 지표로 나온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은 뉴스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skirmish, 네, 충돌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CNBC 방송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의 불황, 디프레션을 원치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우리와 공정한 협상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개방을 원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이지 않느냐라고 진행자가 물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충돌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battle, 네, 전투라고 말했지만 그 수위를 낮춰서 충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을 불황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4개월 동안 주가가 32%나 떨어졌다면서 이는 1929년 상황과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might, 네, 아마도라는 표현을 썼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은 주식시장의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요, 네, 시장의 대량 매도세가 거의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매도세는 주로 기술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라면서 지난 2월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급락한 것 같은 매도 패턴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 2월에도 미국 증시는 금리 상승과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도세가 촉발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이 강한 반등세로 출발을 했지만 네,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면서 불안 심리를 또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때는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은 또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투자자들을 불편하게 할 많은 이슈가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공동 투자 책임자의 발언입니다. 네, 미국 연준 금리 인상이 경기를 식혀서 금융 시장의 압박을 키울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래 실적 향상, 성장에 대한 상당한 낙관론이 이 주식 밸류에이션을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경제가 뜨거운 이 핫한 상태에서 그저 그런 상태로 이동하는 변곡점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통화 긴축이 아마도 대형 침체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는 단계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이 커지리라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금리 인상,
즉 연준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의 한 금리 전략 헤드의 발언을 인용해서요.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연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다시 하락세를 보인다면 이는 연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우량주와 또 기술주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을 키운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지금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 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을 막는 환율 조항을 넣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G20 이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에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무역 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은 역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환율 조항은 통상 협상의 목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환율 조항이란 자국 기업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정부가 환율 개입을 비롯해서 이 통화 절하를 유도하는 일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강조한 배경에는 최근 달러 강세 현상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언론인 암살 의혹 때문에 오늘 외신이 정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후폭풍이 정말 큰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지금 언급하고 나섰고, 이 사우디는 더 큰 안갚음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회 역시 사우디를 제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는 즉각 반발하면서 정치, 경제, 국제사회 제재가 가해질 경우 그 이상의 보복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사우디 위기가 국제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국제사회 일원 모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유가가 크게 뛸 것이다라는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관련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제재가 시작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400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요, 올해와 내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5일 이슈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와 내년 전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130만 배럴, 그리고 140만 배럴로 기존의 전망치보다 하루 11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무의로 돌아섰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이런 외신들이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협상 타결 기대로 올랐던 파운드화 가치가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영국과 EU가 지금 아일랜드와 또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등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17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의 타결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은행 총재가 이탈리아와 EU 간의 예산안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의 이런 개입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을 시사했다고 13일자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드라기 총재는 IMF 세계은행총회에서 이탈리아와 EU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자신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탈리아에 국한된 것으로 유럽 채권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크레딧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재정 예산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게 몇 가지 수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위원회가 어느 정도 규정 불이행을 찾아낼지가 이탈리아 예산을 둘러싼 주요 불확실성이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탈리아 예산안은 좀 늦게 제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를 억누르면서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에 다시 이르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현재 지금 350억 달러 이상의 이탈리아 국채가 지금 대차 중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금 사실 지난해 말에 23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넘게 지금 증가한 수치고, 지난 6월 초에 이탈리아 이 포퓰리즘 정권이 수립되던 시기와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탈리아 국채를 비관적으로 보고 또 공매도 하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사우디 관련한 이슈 그리고 오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새 있었던 뉴스와 현재 시각의 외신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손재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국채금리 상승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FOMC 보고세를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두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나스닥이 특히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사우디가 언론인 암살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 역시나 사실 확인 시 사우디를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갈수록 오일에 대해서 이런 제재 부분이 더욱더 강화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70 초반대까지 눌리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수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많은 증시들이 좀 반등을 이어갔었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은 다시 또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다운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자, 일단 3분기 실적 시즌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다운에 대한 의견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네. 네. 이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나스닥, 그다음에 S&P 모든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틱봉에서도 그렇지만 분봉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분봉에서 얘네들 안착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얘네들 안착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 유럽장 좀 눌리면 매수 쪽 반등을 노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미장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2시간 리딩을 하고 왔었는데 우선 반등을 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가에서 매도 관점 노렸었는데 얘네들이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눌림 이후에 매수를 보고자 하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7060 지수, 그 다음에 6900 지수. 그 다음에 S&P는 제가 요즘 움직임이 나스닥이 좀 더 좋아서 나스닥 위주로 손을 대고 있는데 얘네들을 일봉상에서 본다면 저가를 깨지 않는 저가 지지력에서 매수를 노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를 보라 그러면 저는 추가 매도는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지지력들 받아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로 내려온 애들 반등 봐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장 초반이 좀 지나가고 유럽장에서 유럽 아이들 좀 빠져나가는 거 보시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를 좀 더 열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S&P 500은 좀 더 그림이 좀 더 복잡하다고 보이고요. 나스닥으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선은 윗구간들 추가적인 그림들 열 수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지수가 무너졌었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나스닥으로 7000 잠시만요. 차트 돌아간 것 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7015 지수, 7150 지수를 매도로 노렸었죠. 저번에. 네. 7150 지수를 매도로 노렸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추가적인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7150 지수까지 매도로 갈 거니까 얘네들은 매도 홀딩 전략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최고가에서 밀렸을 때 중간에서 이제 걔네들이 반등을 주면서 다시 저희가 매도 관점을 한 번 더 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 보자면 이 그림이죠. 저번 주에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죠. 제가 손을 안 댔으니까. 저번 주에 얘네들 1차 목표가에 얘네들 맞고 여기까지 간다. 오차 없죠? 네. 그림들 오차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이제 지으셔도 좋습니다. 7200 지수까지 끌고 가시고 왜 중간에서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에
리딩하는데 이 자리 와서 올청을 시키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밀려서 매수해 그 다음에 이 구간들 다시 재매도 관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고민할 게 이거죠. 우선은 여기까지 올 건 알아요.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알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까지 와서 저가를 낮춘 싸움을 할 거냐 말 거냐죠.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들 그림상에서 지지력들 보일 겁니다. 그리고 윗 구간은 7200 지수를 막아내고 싸운 그림들이고요. 그렇다면 아직 혼조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구간이 지지가 됐다는 가정으로 싸우시려면 추가적으로 손절 라인이 짧은 구간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매도를 좀 더 열어놓고 반등을 노리는 게 좋다. 그 구간은 지금 7060 지수부터 7050 지수 보고 있습니다. 그게 1차 지지력이고요. 그래서 그 구간대에서 지지가 되는지 오늘 그걸 보는 거고요. 리딩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50부터 60 지수까지를 우선 열어놓고 볼 거고 60 지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지지하지 못하면 6,900까지 다시 재차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이 구간대를 지켜주느냐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매도를 끌고 가고 계시다면 우선은 익절을 잡고 마감 준비를 하시고 윗구간을 돌파를 안 한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해서 끌고 나가는 전략이 맞고, 그렇다면 매수 자리는 7,500 배수진의 7060 지수, 7060부터 50 지수 1차, 그 다음에 6900 지수죠. 근데 이 구간은 굉장히 멉니다. 손절을 잡고 대응해야 될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본다면 이런 구간들 지지력을 오늘 받아내줄 건지를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매도 눌림을 좀 더 열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7060 초반대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일단 이 하락세 뭐 윗자리에서부터 매도로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60 라인이 또 깨진다면 계속적으로 또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7060대 라인이 또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절 라인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7060선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7060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6900까지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포지션을 좀 보유하신 분들과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 기준선이 7060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잘 좀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7070과 그리고 7060 사이에서 치열하게 지금 가격대가 공방을 벌이면서 1% 넘게 1.6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뭐 S&P 역시나 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열고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지수에 대해서는 뭐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다만 3분기 실적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 자체가 일단 뭐 예상치에 대한 부분은 좀 낮기 때문에 실적도 참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데, 외신 쪽의 뉴스 들어볼게요. 박나영께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난주에 뭐 4% 넘는 S&P도 그렇고, 네, 다우도 그렇고 큰 하락폭을 나타냈던 부분을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네,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상보가 나왔는데요. 다우 지수가 이제 이 움직임에 맞춰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아무래도 뭐 사우디 관련 이슈지만 이제 일단 지수에 관련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빵주는 좀 오늘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먼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상승 인플레이션에 시장이 좀 고통받고 있다라는 기관 쪽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이 명백하게 물가 상승 위험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옛날 옛적 할아버지 상황 때나 직면했을 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나 물가 상승이 완만하게 증가하더라도 3.5%에서 4% 정도는 아무래도 급격하게 좀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 역시 호조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 2분기에 비해서는 무역전쟁 이슈도 있고 해서 그런지 좀 조용한 모습이고요. 또 9월 소매 판매 0.1% 증가 나오면서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주죠. 은행주가 조금 더 높은 좋은 성적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들 시즌인데 이제 은행주 관련된 이야기들만 먼저 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팍스텟의 전망에 따르면 3분기 S&P 500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우디 왕실 지금 이제 언론인 암살에 대한 의혹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야심찬 지금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인데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 컨퍼런스에 대해서 지금 모두 지금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요 투자자들 정말 큰 손들이 사우디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하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사우디에 대한 응징의 기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사우디는 또 하지만 뭐 억울하다라는 이야기 내놓으면서 더 큰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오일 가격입니다.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일 가격이 뭐 100불, 200불 넘어서 400불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우디 역시 200불까지 유가가 치솟는 것을 보고 싶냐라는 발언도 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소식은 오일 이슈 때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자면 남북철도 도로 착공식 합의 부분에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련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에 대한 연관성이 주목되고요. 또 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반카 트럼프가 또 유엔 대사 부분에 지금 임명이 될 경우에 또 함께 이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이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의 증시와 또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앞서서 저희가 지표 발표도 있었고 블랙록 쪽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뭐 한 해에 걸쳐서 뭐 이 정도보다는 더욱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많은 좀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정말 오랜 시일에 걸쳐서 좀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인 가운데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오일은 좀 어려울 것도 같고 이 이슈를 또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오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이 71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71.1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자, 지금 70달러 뭐 중후반에서 지금 71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매수 관점 어떻게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아까 S&P하고 크루드오일하고 갖다 보시면 됩니다. 갖다 보시고요. 지금 나스닥이 7060 지수, 아까 말씀드린 구간들 지지하고 지금 가고 있죠. 7180 지수까지 가능성 읽어보시고요. 얘네들. 그래서 저도 이제 방금 배팅 들어가서 얘네들 먹고 있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얘네들. 한계약. 7180이요? 네. 한계약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금액들이죠. 네. 그래서 크게 반등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크루드오일을 먼저 물어봤으면 크루드오일도 좀 더 낮춰놓으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매매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변곡들 저희가 다 먹었고 사인을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71.92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우선은 미장 전에 부합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이제 한계약 기준 20-30만 원 수익을 들려고. 근데 우선은 매수로 쳐서 9위에 매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자리까지 목표를 드렸는데 너무 제가 생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지지부진해서 중간 이절에 60에 초보드 청산, 그 다음에 60 치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익제 잡고 그대로 홀딩, 그 다음에 70.8070 오늘 지지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70, 80, 그 다음에 좀 늦게 오면 얘네들이 70부터 50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선은 같이 하신 분들은 분석해서 왜 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80 때부터는 눌림 매수 쪽 배팅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오늘 한두 번 출렁거림에 80부터 70 지지라 5차 생기들을 50대를 지지하면 얘네들은 위쪽 부합을 띄는 거기 때문에 이
오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0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가서 롱포는 50까지, 그 다음에 스캘퍼분들은 70들 조종을 해서 얘네들 들어가면 얘네들은 꼭 해야 되는 자리다. 오늘 추세 하방이더라도 얘네들 매수를 잡아서 30개에서 50개, 그 다음에 변곡을 노려봐야 되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을 때는 내려오고 있는 도중이라서 매도를 기다렸다 치라는 말씀이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쳐버렸기 때문에 눌림 매수 쪽 관점을 보시고요. 최대 50 지지력, 그 다음에 핵심 자리는 70 배수진 치고 싸우는 그림으로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크루드 지금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래서 미장 초반에 추가적인 매도 눌림에 중간 이 자리를 지키는지를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리죠. 7060대 이 자리들 오늘 잘 지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때도 잘 지키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얘네들 지키는 게 오늘 맥점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키는 내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 펼치시라인데 매도 마무리 짓고 얘네들 무너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눌림 매수 쪽 배팅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일이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챙겨드리기 때문에 같은 시각대 지수를 말씀해드렸을 때 가격대가 $70 후반대였습니다. 70.80 이 정도였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앞서서 유튜브로 지금 오일 질문을 주셨는데 바로 또 함께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시청자분의 질문인데 오일 반등 자리를 좀 어느쯤 보면 좋을까요? 라고 12월물로 질문이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일 반등 자리요? 네, 오일, 크루드 오일에 대한 반등 자리요. 네, 지금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자, 이렇습니다. 네. 저도 얘네들 지금 우리가 평균 본다면 이 구간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디기를 좀 끊어서 봐야 되는데 우선은 74달러, 그 다음에 73.30대 뭐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매도를 쳐도 위에 올라온 애들을 쳐야 되는데 지금 사우디 이슈가 나온 데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우디 증산 이슈가 크냐 아니면 사우디의 반발 이슈가 크냐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주변 뭐 환경 영향들 있죠. 지금 성유관 문제도 있고 걔네들 영향이 크냐인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매도를 열고 저가에서 매수를 잡고 또 매도 치고 다시 매수를 잡고 하는 거는 얘네들 보합 보는 겁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얘네들이 보합이죠. 엊그저께 한 전문가 전화 와서 이제 매도 시작을 해도 되냐 했을 때 제가 질문에 답변한 게 이런다 그랬죠. 매도는 올라온 애들 쳐야 된다. 73달러 넘어간 애들 74달러를 맞고 쳐야지 74달러 중반까지의 잘못될 가능성이 보고 싸울 수 있는 그림이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채널을 많이 봅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뭐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얘네들 채널이라고 믿고 싸우죠.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 하단부를 찍을 수 있냐에 대한 문제죠. 이거 그림 보는 거는 하루 매매한 사람, 하루 배운 사람도 그냥 보는 겁니다. 오면 오는 거죠. 오는 걸 배팅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오냐 이거죠. 하지만 지금 올 걸 결정하지 않고 있죠. 이슈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 지지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얘네들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맞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혼조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온 애들 길게 갈 수 있는 놈들을 배팅하자 그래서 우리가 최고가에서 매도를 쳐서 최저가까지 100개 이상을 홀딩 하신 분이 계시겠죠. 왜? 전체는 다 안 했으니까. 근데 최소 30개에서 50개, 그 다음에 최대 100개, 최대 바운더를 지금 먹은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월요일, 화요일날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문제죠. 반등은 얘네들 지켜주는 애가 확정이 됐을 때 끌고 간 건데 지금 우리가 얘네들 70대, 80대 지지력에서 단타 30핍에서 50핍 내외로 보면서 이쪽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윗자리를 열고 보는 게 70.30대, 그 다음에 74달러 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오차는 있는데, 대략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강하다면 얘네들은 이걸 치러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추가적인 하방을 보는 애들이 72.70을 맞고 싸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교집합 혼조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50핍 내외에서 아직은 좀 더 분위기를 봐야 되고 우선은 오늘 이 구간들이 지지돼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얘네들을 73달러 안착하는 걸 끌고 갈 생각이긴 하나 걔네들 확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직 걔네들 사인도 드리는 게 없고 우선은 얘네들 오늘 70대 80대 지지력에서 매수해서 30개에서 50개 넘어가면 익절을 잡고 홀딩해서 매도 추세들에도 우선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직 단정 짓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이라고 하면 뭐 이렇습니다. 작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그림들 볼 수 있는 애들. 괜찮으세요? 네. 하루 종일 똑같은 이야기 하려니까 좀 피곤하긴 합니다. 우선은 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오전 9시나 그날 전날 제가 그림을 결정해 놓고 그 그림이 거의 8, 90%를 맞다 생각하고 싸웁니다. 실제 저는 이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는 중간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 막힌 거죠. 윗자리들.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 있을진데 걔네들 지지력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이 얘네들 매도에 오늘 이걸 받은 거예요. 물론 추세 매도에 매수 뭐 다 치셨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우선 확정을 못 드리니까 우선은 뭐 판단을 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가 지지력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구간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반등은 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밀렸으면. 그렇기 때문에 매도여도 이 자리는 매수로 30개에서 50개를 먹는 자리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다면 얘네들 추세를 안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결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면 우리 눈에도 안 보입니다. 기대치는 얘네들 뚫는 걸 보려고 또 배팅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걔네들이 익절을 잡고 보는 겁니다. 71달러 69.90이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해서 얘네들을 다시 시도하는 걸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매도 비중이 한 70% 들어왔다면 매수 비중 한 40%의 그림으로 보입니다. 근데 매도를 계속 뚫고 나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 저항대 71.20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시도하려면 가다가 한 60대에서 한번 멈추겠죠. 그래서 20, 60, 그 다음에 얘네들 고가잖아요. 10 이렇게 마디를 좀 나눠서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우선 제가 말을 던진다 해서 제가 바로 계속적으로 앉아서 책임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지한 애들은 얘네들 뚫고 고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추세 상단부 최고가를 오늘 72.60대까지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안착하는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간들 지금 싸우는 애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톡스타 와서 질문하시면 그때는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지어서. 자, 그리고 나스닥 자리 거의 다 왔습니다. 물량 좀 줄이시고요. 여러분들. 저도 줄이겠습니다. 아, 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정말 구체적인 말씀을 해드렸어요. 반등이 어느까지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준이 되는 자리 70.80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스닥 같은 경우에 7,060이 지지가 된다면 매수 쪽으로 또 짧게 보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7,100선 다시 또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량 줄여가면서 또 익절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일 관련돼서는 지금 워낙 또 이슈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슈에 또 민감한 오일 상품에 대한 가격입니다.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또 함께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이 관련된 이슈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오일 가격 오늘 정말 많은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오일 가격은 일단은 오늘 사우디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긴장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이야기 드렸던 공급 우려 이슈가 조금 사라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일에 대한 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가 지금 언론인을 이제 살해했다는 이런 의혹
가격 때문에 국제사회에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유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9월 이제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멈추겠다라고 이 부분을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시장에 오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이란 제재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는 이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폼페이오 장관을 이제 보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우디 국왕과 이야기를 나누게 한 다음에 이 오늘 사우디 언론인 살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트위터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제 사우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유가, 이런 오일 가격 부분을 좀 무기로 여기면서 좀 오일 가격을 왔다 갔다 장난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과 지금 사우디는 사실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지금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으로 앞으로 향후 또 사우디가 이제 증산에 합의를 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들도 사우디는 이제 오일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는 이 발언이 앞으로 오일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오일 공급을 강타하는 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일 가격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정도 이슈에는 크게 이제 변동성이 있어도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란 오일 수입을 좀 중단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다른 기관들도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 기관에서는요,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무역전쟁, 그리고 이제 약화된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격에 굉장히 fragile, 이제 깨지기 쉬운 거죠. 정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IEA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오일 수요를 전망을 좀 낮췄죠. 이 부분 또 여기 언급이 돼 있고, 이제 오펙과 러시아가 이제 증산을 하고 미국의 셰일 오일도 증산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일 시장 가격을 좀 낮출 것이다, 약세장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코메르츠뱅크의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각 기관들이 정말 상이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올해 4분기에 78달러에서 배럴당 82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오늘 사우디 이슈 때 지금 많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언론인 실종 자체 수사를 지시했다. 터키 정상과 지금 사우디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 지금 큰 반등 조짐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외신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석유 무기화를 지금 들고 일어나면서 위협하고 있다라는 소식 말하면서 유가 200달러 보고 싶냐라는 좀 원색적인 제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 시대는 400달러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오일 관련된 이슈들 외신 쪽에서 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격대에 대해서는 또 이슈 흐름대로 또 이 차트 안에서의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이 옆에서 함께 좀 전략 세워주고 있으시니까요. 함께 좀 연합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대는 현재 71.3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오일에 대해서 함께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고 그 밖에 종목군들에서도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골드에 대한 관심과 유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골드와 달러가 또 향방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끝자리 7173님의 질문입니다. 골드를 1235달러에 매도 2계약 보유 중인데 청산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일단 뭐 유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유로에 있어서 뭐 달러가 또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골드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 네. 매도로 들어가셨다네요. 네. 그래요. 네. 1235입니다. 오늘 들어가셨나 본데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골드가 저번에 저희가 이 구간들 돌파는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골드를 제가 지금 주력으로 손을 안 대고 있어서 약간 뭐 다 그림들이 좀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매도 그림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선은 1차 자리가 잠시만요.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가 느리네요. 아까도 제가 오기 전에 누가 매도 치셨다 그래서 제가 매도 목표를 어디 드렸는지 약간 헷갈리네요. 잠시만요. 1차 자리가 잠깐만 12869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2% 넘게 좀 상승을 했었고 아마 1200달러 초반대에서 좀 모아가냐라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올라왔으니 매도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골드를 추가적으로 보려면 네. 나스닥 지수하고 미국 지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 게 지금 나스닥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나스닥 보면 여러분들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채널 구조에서 멈춰서 얘네들 매수를 받은 거예요. 이 구간도 지지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도를 치기 위해서 이 윗구간에서 다시 눌러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서 눌러놓으니까 저가를 못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달러가 지금 금리 인상에서 달러가 강세를 띄어야 되는데 달러가 혼조세를 띄어요. 그래서 달러가 안전자산에 인기가 없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질 때 골드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제 골드가 가고 있는데 결코 얘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잡는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뚫고 가는 거라서 이미 뚫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구조에서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죠. 중심 지지력에서. 그래서 되돌림 보는 건 괜찮은데 아까 제가 1차 자리를 이 자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확 줄여라. 대신 올라가더라도 고점 높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익절하고 재매도 치는 건 괜찮은데 이 자리에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끝나고 혼조세 뜰 수 있으니까 우선 이 자리에서 물량을 줄여라. 그리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물량 줄이는 자리까지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10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출발했으니까 딱 그 자리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얘네들 당분간 혼조세 들 가능성이 높고요. 얘네들 중심을 지키면 윗자리가 뚫릴 가능성이 있는데 윗자리는 오늘 지금 시간에는 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 보는 건 괜찮습니다. 1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가능성은 이걸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못 깨면 아래자리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래자리를 낮춘다는 건 얘 전저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우선 가능성이라 보시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방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물량을 줄이고 재매도를 해서 우리 전략이 이랬거든요. 얘네들 매도 치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량 줄여라. 최소 물량으로 홀딩하고 얘네들 다시 쳐서 저가를 못 낮추면 걔네들만 먹고 일부 끝내고 나머지 것만 홀딩하고 익절 잡고 끝내라. 단 얘네들은 올라올 때도 고점은 못 높일 거다 당분간. 그렇게 사인 드렸기 때문에 1차 라인들이 지지가 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는지는 저도 움직임 좀 봐야 됩니다. 얘네들. 그래서 우선은 결정을 그렇게 애들이 한 거고 우리가 미리 보고 결정했는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까지는 고가하고 얘네들 싸우는 중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깨면 그때 1210달러까지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얘네들 간다고 아직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좀 움직임 그래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매도 홀딩해서 들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추세를 깨시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매도에 재매도에 여기까지 빼먹고 얘네도 홀딩해서 이거 가는지 보는 게 그게 오기 전에 제가 드렸던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위쪽으로 틱을 컷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위에는 고점 위에다 잡으시면 되고요. 사실 이런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냥 단순하게 추세저항 보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싸우시는 분이면 얘네들은 하루 정도 오버할 걸 생각하고 여기 위에다 뭐 1240달러 위에다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얘네들 추세저항을 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잘 막는지 보시고 위에 올라갔다 출렁거리면 한번 익절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낫습니다. 아까 크루드오일도 많이 이렇게 싸웠었거든요. 계속 출렁거리면서. 근데 지금 큰 시황에서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뭐 이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뭐 이란발 이슈가 나왔을 때 걔네들이 선박과 성박 대응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제재가 있더라도 걔네들이 40만 배럴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고서도 나왔죠. 그래서 차트는 지금 많이 쳤기 때문에 많이 눌림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로 빠질 때 차익들이 나오면서 계속 오차를 주면서 싸워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들은 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보시면 고점 저점 제외한 추세저항의 중심 근처에서 이렇게 보합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수가 하방을 더 크게 쳐야지 골드가 가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뭐 세력들이 결정해 놓지 않고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건 없죠. 그리고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의 그림들은 얼추 뭐 1260달러 초반 정도가 될 겁니다. 얘네들 싸웠던 이 구간들 이제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오늘은 뭐 매수를 볼 만한 그림은 아니고요. 상방 단기 제약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 작은 그림으로 여기서 좀 출렁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롱포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돌파했습니다. 돌파하고 지지력까지 받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을 받아냈어요. 출렁거려봤자 이 구간은 어디서 그냥 많이 보합되면 아래 다시 오는 확률이 30%, 그 다음에 위에서 잠깐 매도 주고 지금 눌린 거에 2배수 정도 주는 정도가 그냥 매도의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매매하는데 크게 무리 없고 그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수가 좀 더 약해지면 골드 인기가 더 있어 버리니까 지수가 아직은 받쳐주고 있어서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까지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신세계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신세계 월요일장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